때로는 과거로, 때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낯선 이야기와 익숙한 진실의 뒤편으로 우리를 이끌며 다큐멘터리는 그 거울을 통과하게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수많은 이야기로 우리를 흔들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결국 또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낯선 세계와 마주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다큐멘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기록하는 예술이 아닐까요? 아트 앤 컬처 섹션은 문학, 음악, 무용, 조각, 회화, 사진까지 예술의 모든 스펙트럼을 통해 인간의 문화적 감각을 일깨우는 섹션입니다. 다큐멘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이제는 한 번쯤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AI가 만든 시나리오, 애니메이션, 마술적 사실주의, 이 모든 게 다큐멘터리에선 다 가능합니다. 다큐멘터리라면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어야죠. 장르의 경계를 넘는 거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술은 사람의 감정을 흔들고 삶을 이해하게 도와주죠. 루이즈 부르주아는 자신의 내면과 싸우며 그것을 조각으로 형상화해낸 예술가입니다. 루이스 부르주아 자기 고백은 그녀의 삶과 작품이 어떻게 서로 맞물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문학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인간을 직면하게 합니다. 한강전은 그 문학적 질문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귀한 기록입니다. 말 대신 침묵, 서사 대신 감정으로 연결되는 이 다큐는 문학이 주는 깊은 울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에리크 사티는 음악에서 침묵조차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침묵의 여백 속에서 피어나는 예술의 감각을 섬세하게 포착합니다. 예술이 남긴 울림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증명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간혹 다큐멘터리가 외면을 받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 위기에 지금 정면으로 맞서려는 겁니다. 형식을 깨고 경계를 흔들고 관객에게 이게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충격과 설렘을 안겨다 주는 거, 그게 바로 크리에이티브 다큐멘터리의 존재 이유이죠. AI가 스스로 시나리오를 쓰고 배우를 연기하게 하며 다큐멘터리를 연출한다? AI가 만든 허구를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가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묻는 형식에 대한 실험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블랙 버터플라이는 가장 절박한 현실을 가장 시적인 방식으로 그려냅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을 통해 현실보다 더 선명한 진실을 전달하는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가 가진 형식의 경계를 부드럽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때론 진짜보다 더 낯선 허구가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그러나 때론 생각보다 몸이 먼저 더 반응합니다. 움직임, 고통, 기억, 감정. 바로 우리 안의 감각이죠. 예술가들은 그렇게 시대를 응시합니다. 윤성남 작가의 작업은 그 자체로 생존이고 선언입니다. 핑크문은 예술이 어떻게 한 여성의 인생을 확장하고 그 삶이 다시 어떻게 예술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증언입니다. 춤을 멈추면 안 되는 몸이 곧 언어가 되고 춤이 하나의 철학이 되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움직임 속에 담긴 문화, 정체성, 생명력. 다큐멘터리는 감각으로 말하는 예술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전쟁을 말하는 방식에도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는 걸 일깨워줍니다. 전장이 핀 꽃 전쟁과 여성은 여성 예술가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기억의 예술을 통해 폭력의 시대를 회복의 감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몸의 언어로 말하고 기억의 조각을 꿰어내는 것. 예술은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그 증명을 기록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감정은 현실보다 더 환상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무대 위의 연극처럼, 재즈의 즉흥처럼,
삶의 진실은 때론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감정의 잔상을 상상과 형식의 무대로 옮겨가 볼까요? 빵, 여자, 그리고 꿈은 사실을 보여주는 대신 감정을 들려줍니다. 이 작품은 연출과 현실, 시와 다큐멘터리 사이에서 여성들의 삶을 섬세하게 직조하며 다큐멘터리가 가진 감성의 깊이를 넓혀주는 특별한 실험입니다. 쿠데타의 사운드 트랙은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정교한 예술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음악이 배경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 역사를 말하고 아카이브와 재즈가 엮인 이 영화는 리듬으로 저항하고 선율로 증언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록한 감정은 결국 다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빛과 소리, 숨결이 머문 자리, 예술은 그곳에 조용히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마틴 슐러, 시선 밖으로의 시선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 사람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빛 아래 선 얼굴은 모두 다르지만 그 안의 인간다움은 같다는 믿음. 이 작품은 우리가 공유하는 감정과 존재의 가치를 정직하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전하는 말은 음악이 단지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삶과 감정, 시대의 공기를 응축한 기록의 언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유와 설빈, 희극은 음악이 말하지 않고도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 길어올린 사운드, 삶의 결에서 피어오른 감정, 그 모든 것이 음악이 되는 순간을 따뜻하게 포착합니다. 만들길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이 웨이웨이의 투란두트. 이 작품이야말로 우리가 왜 예술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문학, 조각, 사진, 설치 미술을 넘나드는 아이 웨이웨이가 선택한 무대는 바로 오페라. 음악과 무대 미술, 감정의 앙상블이 어우러진 이 장르를 통해 예술은 단지 미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통찰하는 언어임을 입증하는 거죠. 물론 멋집니다. 그런데 아이 웨이웨이의 투란두트는 겉으로는 클래식 오페라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꽤 실험적입니다. 이 정도면 아트 앤 컬처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다큐멘터리 섹션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 모든 실험이 가능한 이유는 아이 웨이웨이의 작업이 모두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오래 남고 감동은 깊이 스며드는 법. 어찌 됐든 새롭기 때문인 것 같아요. 새로운 건 강렬하죠. 실험은 늘 시대를 앞서가니까요. EIDF 2025 두 개의 새로운 물결, 아트 앤 컬처 대 크리에이티브 다큐멘터리. 여러분의 선택은 EIDF 2025 특별 섹션에서 만나요.